안녕하세요. 뉴욕 특파원 오찬종입니다. 박빙일 것이라고는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승을 하면서 이곳 미국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는요, 뉴욕의 중심 맨해튼의 5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동산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1983년도 완공된 이 건물은요, 유명 건축가 더 스캇이 건축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데요, 윈 에스터 플라자라든지 더 코린시안 같은 건물이 그의 작품입니다. 그가 건축한 트럼프 타워의 높이는 202m로 총 5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반짝이는 유리와 청동색 금속으로 덮여 있어서 매우 화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트럼프 타워엔 다양한 기업과 조직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타르항공 같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요. 재밌는 건 트럼프 정부의 운명적인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공상은행도 사실 트럼프 타워에 오랜 기간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이 건물을 썼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2019년에 이사를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게 임대료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건물주 때문이었을지, 세입자와 건물주 그들의 사이의 관계는 그들만 알겠죠. 지금 현재 공상은행은 차이나타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트럼프 타워 내부에 들어서면요, 보시다시피 대리석, 로비와 고급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과 주거용, 그리고 트럼프 오피스의 본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트럼프 타워 아트리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m 높이의 인공 폭포와 다양한 상점, 카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공 폭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라서 물이 실제로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대신 대형 미국 국기가 걸개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3달 전쯤에 이곳을 왔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축제 같은 분위기도 약간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기념품을 사고 있어요. 트럼프가 사실 골프 매니아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골프 의류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성향과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4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사람들이 미리 기념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비를 안쪽으로 깊숙하게 좀 더 들어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가게 형식의 또 다른 기념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찐팬들이 찾아와서 그의 기념품을 구매하는 곳들입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사진이죠. 트럼프가 이제 선거 유세 당시에 총격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모습을 사진으로 뽑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건 트럼프 카페에서 산 아메리카노인데요, 가격이 한 잔에 $5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곳 뉴욕의 물가를 감안한다면 트럼프 타워의 카페가 대단히 비싸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카페를 영리 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용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팬들이라든지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격대를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맛은 사실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때 부동산의 왕으로 불렸던 트럼프의 아버지는 뉴욕에서 중저가 주택을 개발하던 사업가였어요. 트럼프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부동산의 경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요, 뉴욕 맨하튼의 고급 부동산 시장에 집중을 해서 아버지의 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고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8년 뉴욕의 코모도로 호텔을 인수한 후에 하얏트 호텔과 협력을 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첫 재개발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첫 번째 대형 부동산 성공 사례고요, 이것이 그의 명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서 트럼프는 1983년 바로 이곳 트럼프 타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브랜드화했습니다. 이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뉴저지에서 여러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은요, 한때 매우 큰 성공을 거뒀으나 결국에는 높은 부채와 과잉 투자로 인해서 파산을 겪게 되기도 했죠.
2000년대 초반까지 그의 부동산 사업도 크게 성공을 했었으나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의 사업체는 정치적인 논란과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부 자산 매각과 함께 부채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재국의 규모는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세운 영토는 단순히 이렇게 오프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온라인 세계에서도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고 이를 본인의 정치적인 성공에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만든 SNS, 바로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폭동 전에 트럼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선거가 도둑맞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이들 플랫폼의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가 됐고 결국 그의 대정은 영구 정지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는요, 2021년 10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설립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위터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죠. 이후에 현재는 절친이 된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복귀하는 대신에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 소셜을 계속해서 이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그의 복귀는 무산이 됐죠. 트루스 소셜을 한번 실제로 켜보면 트위터와 같은 SNS와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시글 단위가 1트윗이 아니라 1트루스, 그러니까 1진실이에요. 그리고 타 사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 기능의 이름도 리트윗이 아니라 리트루스입니다. 게시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를 팔로우도 할 수 있고 메시지 기능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검열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가 된 만큼 검열 정책은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팔로워가 가장 많은 인물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820만 명 정도가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누구를 그러면 팔로우를 하고 있을까요? 총 71명을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딸인 이방카 트럼프, 그리고 정치적인 동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짐 조던 하원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폭스뉴스와 같은 보수 성향의 미디어 계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과연 이 트루스 소셜에는 트럼프 진영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인사들은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의 계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꽤 여러 개의 조 바이든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보여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계정 같은 경우는 노인 조 바이든이라고 해서 조 바이든을 조롱하는 계정이네요.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계정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 2024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이제 소수 계층 LGBT들이 미국인들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조 바이든을 비꼬는 패러디 계정입니다. 조 바이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트루스 소셜에서 이건 패러디다 라고 배지를 따로 붙여진 계정이 있어요. 이걸 들어가 보니까 조 바이든의 이름을 가지고 트럼프를 비꼬는 내용의 계정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게시물들, 트럼프를 놀리거나 그의 편인 일론 머스크를 놀리는 밈들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하고 있는 계정이에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트루스 소셜 측에서 패러디 계정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올해 초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DWAC와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하게 됐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가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될 거라고 큰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장 2주 만에 주가는 아주 그냥 반토막이 나게 됐죠. 그 이유는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형편없었던 트럼프 미디어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요, 지난해 5,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41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선거 기간 동안에도요, 매출이 불과 100만 달러에 불과했으니까요, 실적이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겠죠. 같은 기간의 순손실은 2,370만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실적과 상관없이 대선 기간 그의 당선 가능성이 오르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는 요동을 쳤습니다. 정점이었을 때는요, 시가총액 106억 5천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그를 제명했던 트위터, 그러니까 현재 이름 X의 시가총액이 93억 달러였으니까요. 이를 넘어서버리는 수준이 된 것이죠. 이곳 시간 15일 기준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20달러 중반 수준입니다. 최고점에 비교하면 불과 3주 만에 반토막이 다시 나버렸죠. 이처럼 실적과 상관없는 주가 널뛰기 덕에요, 밈 주식이라는 평가를 현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밈 주식이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스톱, 클로버헬스 등이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미디어는요, 트럼프의 보유 지분율이 약 57%에 이르릅니다. 결국엔 그의 영향력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좌우가 되죠. 특히 트럼프 본인이 지분을 매각하느냐 아느냐가 주가 등락을 좌우하는 최근의 주요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선 승리 전망에 따라서 오르내리던 트럼프 미디어는요, 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6일 6% 급등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에 23% 폭락을 하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요, 주가 폭락의 원인을 본인 회사나 본인에게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으로 돌리면서 주식을 처분할 생각이 없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그날 트럼프 미디어는요, 다시 15%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급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외연 확대를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업체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17%나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회담을 가지면서 이 같은 뉴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다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죠. 월가에서 트럼프 미디어를 보는 시각은 그의 성향만큼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을 빼면 기업 가치가 0달러에 불과한 회사라고 호평을 내놓는 곳도 있다면 트럼프 미디어의 성장 가능성을 400%가 넘게 내다보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다양한 변수들이 트루스 소셜을 요동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식 소통 창구가 된다면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미디어가 밈 주식을 넘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현장에서 신선한 기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찬종의 오찬메뉴 스페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